기관조입니다. 기호보입니다.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심근의 두께 감소, 2번 심근의 탄력성 감소, 3번 심박동수 증가, 4번 최대 심박출량 증가, 5번 말초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정답 뭐죠? 2번이에요, 여러분. 심근의 탄력성이 감소된다. 고무줄도 오래 쓰면 늘어나듯이 나이 먹으면 탄력성이 감소된다는 거. 심장 근육은 두꺼워지고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얇아지는 게 아니라 심장 근육은 두꺼워져서 둔해지고 탄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대상자의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1번 금연한다, 2번 햇볕을 쬐인다, 3번 칼슘을 섭취한다, 4번 염분 섭취를 줄인다, 5번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정답 뭐예요? 2번입니다. 햇볕을 쬐이래요. 햇볕 쬐이면 자동적으로 비타민 D가 생성되기 때문이죠. 뭐 칼슘 섭취한다? 이거 답이 아닌 거는 아니에요. 이것도 뭐 적합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원하는 것을 우리가 정답으로 찍어야 돼요. 햇볕을 쬐이면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된다.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재발이 드물다, 2번 약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되어 치료가 어렵다, 3번 질병 발생의 원인이 명확하다, 4번 한 가지 질병이 단독으로 발생한다, 5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정답은요? 5번이죠? 이 정도는 문제가 쉽습니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인지 이게 어디가 아픈 건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재발이 쉽고 경과는 길죠. 합병증도 동반되기가 쉽다. 약물에 대한 반응은 민감하다. 절박성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낮에는 기저귀를 채워둔다, 2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번 웃음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 4번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5번 따뜻한 커피를 자주 마시게 한다. 정답 뭐예요? 2번입니다. 요실금 하면은요, 케겔 운동, 골반 근육 강화 운동, 물 잘 먹는다 이거예요. 대상포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세균에 의해 감염되는 질환이다, 2번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해야 한다, 3번 치료 후 신경통이 사라질 때까지 격리한다, 4번 가려움증이 있는 부위에 온찜질을 적용한다, 5번 과거의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정답 뭐죠? 5번이죠. 대상포진은요,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긴다.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대상포진도 항바이러스제를 먹습니다. 안압 상승으로 시야가 좁아지며 안구 통증과 시력 상실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은, 여러분 이거 딱 답 나와야 돼요. 안압이 올라갔다, 통증이 있다? 1번 녹내장이죠. 이런 건 사실 보기 볼 것도 없어요. 수정체가 뿌옇다? 백내장입니다. 아시죠? 번갈아 가면서 맨날 나오잖아요. 노화에 따른 뇌 분비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공복혈당 감소, 2번 인슐린 민감성 감소, 3번 기초대사율 증가, 4번 갑상선 기능 증가, 5번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 증가. 이런 문제 여러분 어려워하시죠? 그런데 인민감 기억하시죠?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했다. 이거 기억하시면 바로 2번 답 나옵니다. 아시죠? 기초대사율도 감소된다. 갑상선 호르몬 분비 약간 준다.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도 감소된다. 노화로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1번 약물 대사 능력 감소, 2번 위산 분비 감소, 3번 지방 흡수 증가, 4번 타액 분비 증가, 5번 칼슘 흡수 증가. 정답은요? 1번이죠. 약물의 대사 능력이 감소합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약물의 대사 능력이 감소돼가지고 몸 밖으로 잘 안 나간다. 해독 능력도 떨어진다.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복근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2번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3번 우유 섭취량을 늘리게 한다, 4번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5번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정답 뭐죠? 4번이에요. 우리 변비 환자 섬유질 많이 먹이죠? 설사하는 환자 섬유질 먹이면 더 많이 싼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 수분 섭취를 잘 시켜라. 이게 설사랑 연결하셔야 돼요.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다 나빠진다. 이게 답입니다. 1번 폐활량 증가, 2번 섬모 운동 증가, 3번 폐포의 탄력성 증가, 4번 기침 반사 감소, 5번 코 점막의 건조함 감소. 정답 뭐죠?
기침 반사가 감소돼요. 기침 반사가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침을 해야 살에 들린 것도 빠지고 안 좋은 것들이 빠져나가는데 그게 안 되니까 쌓이겠죠. 흡인성 폐렴도 잘 생긴다. 적혈구 부족으로 몸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질병은 딱 나와야 돼요. 1번 빈혈 맞죠? 2번 정맥류, 3번 폐기종, 4번 혈전색정증, 5번 동맥경화증. 동맥경화증은요, 지방이 콜레스테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정답 빈혈입니다. 근데 또 빈혈을 어떻게 물어봤었죠? 국가고시에서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혈액이 산소 공급을 못하는 상태가 뭐냐? 이게 빈혈이에요. 혈액이 안 돌아가고 결국 어지러운 게 빈혈입니다.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골반이 좁아진다, 2번 추간판이 얇아진다, 3번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4번 인대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번 허리의 피하 지방이 감소한다. 정답 뭐죠? 2번이에요. 추간판이 얇아진다. 추간판이 뭐죠? 디스크예요. 디스크가 오그라들어서 키가 줄어들죠? 얇아집니다. 골반은 넓어져요. 할머니들 팔자걸음으로 많이 걷잖아요.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의 방광염 예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힘드시죠? 그래도 같이 끝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한다. 2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번 맥주를 마시게 하여 소변량을 증가시킨다. 4번 낮에는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배뇨하게 한다. 5번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게 한다. 정답 뭘까요? 4번이에요. 골반 근육 강화 운동 2번 좋죠. 근데 이거는 요실금에 많이 하잖아요. 또 5번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섭취하면 좋죠.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에게 좋은 거는요, 규칙적인 배뇨라는 겁니다. 이 보기가 틀려서가 아니라 문제가 원하는 가장 적합한 답을 고르셔야 돼요. 아시겠죠? 위염으로 명치 부위의 통증과 구토 증상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은 1번 하복부를 마사지한다. 2번 차가운 음료를 마신다. 3번 처방받은 제산제 복용을 중단한다. 4번 양손으로 상복부를 밀어 올린다. 5번 하루 정도 금식하여 위의 부담을 덜어준다. 정답 뭐예요? 5번 하루 정도 금식하여 위의 부담을 덜어준다입니다. 배가 아프면은 우리 금식하잖아요. 위염, 위에 염증이 있다. 염증이 있으면은요, 마사지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인플루엔자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야외 활동을 권장한다. 2번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게 한다. 3번 치료제로 항생제를 복용하게 한다. 4번 운동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5번 정기적으로 흉부 방사선 검사를 받게 한다. 정답은요? 2번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게 합니다. 그래야 누구한테 안 옮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예요. 항생제 먹는 게 아니라 항바이러스제를 먹어야 됩니다. 여성 노인의 성생활과 관련된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음순이 커진다. 2번 질벽이 얇아진다. 3번 난소 크기가 증가한다. 4번 질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번 에스트로겐 분비가 증가한다. 정답 뭘까요? 2번 질벽이 얇아집니다. 질이 수축되고 분비물은 안 나오죠? 난소 크기도 쪼그라들어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분비도 감소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많이 생기잖아요.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질병의 경과가 짧다. 2번 치료 후 재발률이 낮다. 3번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4번 원인이 명확하여 초기 진단이 쉽다. 5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정답 뭐죠? 3번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질병의 재발이 쉽고 경과가 길죠. 합병증에 동반되기가 쉽습니다. 약에 민감해지고 약물 중독에 빠지기 쉬웠죠.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다고 했어요.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위액 분비 증가, 2번 간의 약물 대사 증가, 3번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4번 구강 건조증 감소, 5번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 정답은요? 5번이죠. 직장벽의 탄력성이 감소한다 입니다. 위액 분비량이 감소해요. 위의 산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된다. 지방 흡수력도 감소한다. 침이 잘 안 나오니까 입안이 마른다.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1번 폐포 팽창, 2번 기관지 확장, 3번 기침 반사 증가, 4번 흥분이나 스트레스, 5번 가습된 따뜻한 공기. 정답은요?
4번 흥분이나 스트레스 또는 천식하면은 알레르기 기억하셔야 돼요. 알레르기 증상. 꽃가루, 강아지 털, 고양이 털, 먼지 날렸어.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면 천식, 기침을 합니다. 숨 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이다. 알레르기 증상이다. 운동하기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해서 기관지를 열어줘서 호흡 곤란을 예방하고 운동한다. 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압을 낮추기 위해 하루 15g 이상 염분을 섭취한다. 2번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여 혈압을 조절한다. 3번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 4번 고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을 시작한다. 5번 대부분의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다. 여러분 이 문제 좀 어려우신가요? 정답 뭘까요? 3번입니다.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조금 다르게 나와요. 혈압을 낮추려면은 염분을 많이 먹으면 안 되죠. 하루에 6g 이하로 먹어야 돼요. 여러분 포화지방이 좋은 거예요? 불포화지방이 좋은 거예요? 불포화지방산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불포화지방산은 먹어야 되는데 포화지방산은 피해야 돼요. 위궤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훈연한 음식을 먹게 한다. 2번 흡연자면 금연하게 한다. 3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녹차를 마시게 한다. 4번 검은색 대변을 보더라도 정상이라고 안심시킨다. 5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요? 2번이에요. 위궤양 하면은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감염이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흡연자는 금연해야 됩니다. 노화와 관련된 호흡기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폐포의 탄력성이 증가하여 숨쉬기가 편하다. 2번 기침 반사가 증가하여 미세물질을 걸러내기 쉽다. 3번 코 속 점막에 습기가 증가하여 공기 흡입이 쉽다. 4번 호흡 근육이 약화되어 호흡 증가 시 피로해지기 쉽다. 5번 기관지 내 분비물이 감소하여 감염 발생 위험이 낮다. 정답은요? 호흡기계 다 나빠진다. 이게 답이에요. 4번이죠. 호흡 근육이 약화되어 호흡 증가 시 피로해지기가 쉽다. 기침 반사는 저하되죠. 섬모 운동도 감소됩니다.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심장 근육이 얇아진다. 2번 최대 심박동수가 증가한다. 3번 심장 근육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4번 정맥 약화로 하지 부종이 생긴다. 5번 심장이 한 번에 내보내는 혈액량이 증가한다. 정답 뭐죠? 4번 정맥 약화로 하지 부종이 생긴다입니다. 심박출량 감소하죠. 심박동수 감소해요. 심장 근육은 두꺼워지고 탄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맥이 약화되니까 하지 부종, 정맥류, 항문에는 치질이 생깁니다. 골다공증으로 고관절 골절에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게 행동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1번 연어, 고등어, 달걀을 자주 섭취한다. 2번 규칙적으로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한다. 3번 거실에 널려있는 물건이 없도록 청소한다. 4번 안경 도수가 맞지 않아 안경을 새로 맞췄다. 5번 저체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다. 정답은요? 5번이죠. 골절 위험이 높은 대상자가 하면 안 되는 거는 다이어트입니다.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았어요. 체중을 부하하는 운동이 좋았다. 근육과 뼈에 힘을 주기 때문에.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병은 주의력 저하와 인지기능 장애가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한대요. 급격하게 하면은 뭐예요, 여러분? 딱 나오죠. 선망이에요.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대체로 회복된다. 선망은요, 보통 전신마취 하고 깨어날 때 많이 발생이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진압력 장애가 와요. 여기 어딘지 누군지 몇 시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대체로 회복이 되는 편이에요.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로 옳은 것은 다 나빠진다 이거예요. 1번 눈부심이 증가한다. 2번 결막이 두꺼워진다. 3번 각막의 반사가 증가한다. 4번 눈물의 양이 많아진다. 5번 동공의 크기가 커진다. 정답은요? 1번 안 좋아진다 이거죠. 눈부심이 증가합니다. 눈부시는 건 나쁜 거니까. 결막도 얇아지고 반사도 감소되고 눈물량은 작아서 건조해지고 동공의 지름이 축소해요. 그래서 빛을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노인은 밝은 걸 좋아한다는 거. 당뇨병 대상자의 발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발을 보호해라. 이게 답입니다. 1번 발톱 양끝을 둥글게 자른다.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2번 티눈은 손톱깎이로 잘라낸다. 3번 뜨거운 물로 자주 족욕을 한다. 4번 발가락이 노출되지 않게 양말을 신는다.
5번 발을 씻은 후 발가락 사이에 물기를 남겨 습기를 유지한다. 정답 뭐죠? 발을 보호해라 이거예요. 당뇨병 대상자들은 슬리퍼 신고 다니면서 발가락 노출하지 않아요. 양말 신어야 됩니다. 발톱은 일자로 잘라냅니다. 튀는 손톱깎이로 잘라내다가 염증 나면 발 잘라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복압성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2번 웃음 치료에 참여하게 한다. 3번 식이섬유소 섭취를 제한한다. 4번 규칙적으로 줄넘기를 하게 한다. 5번 체중을 늘려 복분의 압력을 높인다. 정답 뭐죠? 1번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입니다. 복압성 요실금은요. 배에 압력이 찬 거예요. 기침, 웃음, 재채기, 달리기, 줄넘기 피하죠. 살 빼야 돼요. 수분은 먹어도 된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는 1번 낮잠을 자지 않는다. 2번 취침 시 자주 뒤척인다. 3번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 4번 변비가 있어 물을 많이 마신다. 5번 영양 부족으로 피하 지방이 감소했다. 정답 뭐죠? 5번입니다. 살찐 사람 다 안 좋아요. 살 빼야 되는데 욕창은 너무 가죽만 있으면 압력이 더 받으니까 피하 지방이 좀 있는 사람이 좋다. 살쪄서 좋은 거는 욕창밖에 없어요. 당뇨병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변비 예방을 위해 고섬유질 식이를 제한한다. 2번 혈당 조절을 위해 공복 시에 운동을 한다. 3번 발 건조 예방을 위해 보습제를 바른다. 4번 혈당 조절을 위해 탄수화물 섭취를 금한다. 5번 열량 소비를 위해 격렬한 운동을 한다. 정답 뭐죠? 당뇨병 하면은 거의 발 관리로 가시면 됩니다. 발 건조 예방을 위해서 보습제를 바르죠. 발톱은 일자로 자르죠. 양말로 발을 보호합니다. 노인 우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타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2번 식욕과 체중의 변화가 나타난다. 3번 인지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4번 불면증이나 불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5번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정도의 변화가 없다. 정답 뭐죠? 2번입니다. 노인 우울증은요. 식욕이 늘거나 먹지 않아요. 체중의 변화가 나타난다. 또는 두통, 소화불량 등의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우울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사회적 활동을 줄이게 한다. 2번 햇볕 출제면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3번 곧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한다. 4번 대상자의 감정 표현을 자제하게 한다. 5번 항우울제 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정답 뭐예요? 2번이죠. 우울증 환자 햇볕 쬐면 좋다 했어요. 우울증 환자 햇볕을 쬐면서 걷기 운동을 하면 비타민 D도 생긴다. 우울증은요.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하죠. 식욕과 체중에 변화가 생깁니다. 자살 위험이 증가하니까 햇볕 받으면서 규칙적으로 운동시켜야 돼요. 당뇨병 대상자와 함께 외출하는 방법은요. 1번 당뇨약과 사탕을 챙겨 나간다. 2번 주치의에게 외출 목적을 알린다. 3번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본을 준비한다. 4번 걸을 때 보폭을 크게 하여 신속하게 이동한다. 5번 함께 외출해서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일을 처리한다. 정답 뭐죠? 1번입니다. 저혈당에 대비하기 위해서 당뇨약, 또 사탕, 당뇨카드 이런 거 챙겨 나가면 좋아요.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질병의 예후가 명확하다. 2번 급성 질병이 대부분이다. 3번 질병의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4번 한 가지 질병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5번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쉽다. 정답은요? 5번이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쉽다. 질병에 대한 예후가 불명확하죠. 원인도 불명확하고 초기 진단도 어려운 만성 퇴행성 질병이다. 어디가 아픈 건지 정상적인 노화 과정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단독 발생 아니죠?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다. 고혈압 대상자의 혈압약 복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두통이 있을 때 혈압약을 복용한다. 2번 비타민 K와 함께 복용하여 흡수를 돕는다. 3번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이전 약으로 바꿔 복용한다. 4번 혈압이 높아도 증상이 없으면 복용량을 줄인다. 5번 혈압이 조절된다고 투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정답 뭐죠? 옳은 설명을 지금 물어봤어요. 5번이죠.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먹는다. 이게 답입니다. 마음대로 용량을 증감하거나 중단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새로운 약 처방 받았어. 이전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약을 먹어야겠죠. 고혈압은 저염 저지방 시기가 중요하고요. 칼륨을 섭취한다. 고혈압약 자몽 주스랑 먹지 말아라. 이거 중요했죠.
노인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운동 전 복용하던 약을 중단시킨다. 2번 현재의 운동 수준을 확인하게 한다. 3번 강도가 높은 동작으로 시작하게 한다. 4번 몸의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을 하게 한다. 5번 취침 전에 규칙적인 고강도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요? 2번이죠? 현재의 운동 수준을 확인하게 한다. 뭐 다른 거 다 그럴듯하지만 틀린 말이에요. 노인 대상자는요. 균형 능력, 조정 능력이 감소되죠. 낙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운동을 안 하려고 합니다. 폐활량이 너무 줄어드니까 쉽게 숨차니까 또 운동하기 좀 힘들죠. 폐조직의 탄력성이 감소한다. 현재의 운동 수준을 확인하게 한다. 항상 준비 운동한다. 노인 수명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면량이 증가한다. 2번 수면 중에 자주 깬다. 3번 낮에 졸음을 덜 느낀다. 4번 수면의 효율이 높아진다. 5번 잠들기까지의 시간이 짧아진다. 정답 뭘까요? 수면 중에 자주 깬다. 잠들기까지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막상 잠들면 또 금방 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낮에 졸죠. 낮잠 자니까 밤에 잠이 안 오죠. 악순환의 반복, 수면의 효율이 낮아진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옳은 것은 다음 다식 다갈 다뇨 아시죠? 1번 갈증 감소, 2번 식사량 감소, 3번 소변 배출량 감소, 다 이거 증가하죠. 4번 말초 부종 증가, 5번 수분 섭취량 증가. 다음 다식 다갈 다뇨 중에 뭐죠? 다음 많이 마신다 이거죠. 수분 섭취량이 증가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 중요해요. 다음 다식 다갈 다뇨, 수분 섭취량 증가, 음식 섭취량 증가, 갈증 증가, 소변 배설량도 증가한다.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빈번하게 재발한다. 2번 발병 원인이 명확하다. 3번 단독 질병으로 발생한다. 4번 질병 진행의 경과가 짧다. 5번 정상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정답은 1번이죠. 빈번하게 재발한다. 원인이 불명확하고 초기 진단이 어려운 만성 퇴행성 질병이다.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가 쉽다 그랬어요. 정상적인 노화 과정인지 이게 늙어서 그런 건지 아파서 그런 건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폐 조직의 염증으로 호흡곤란, 가래, 기침이 나타나는 질병은 1번 폐렴, 2번 폐기종, 3번 폐색전, 4번 만성기관지염, 5번 기관지 확장증. 정답은요? 1번 폐렴입니다. 폐 조직의 염증이라고 했죠? 폐의 염증 하니까 폐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또 다른 기출에서 어떻게 물어봤어요? 기관지가 두껍게 되고 섬유화되어 폐의 가스 교환이 감소되는 것이 뭐냐? 그랬을 때 폐렴 답하셔야 됩니다.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최대 심박출량 증가, 2번 심장 근육의 두께 증가, 3번 말초에서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4번 말초 혈관의 저항 감소, 5번 기립성 저혈압 발생 감소. 정답 뭘까요? 2번이죠. 심장 근육의 두께가 증가합니다. 얇아질 것 같잖아요.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서 탄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최대 심박출량은 감소하죠. 심박동수도 감소합니다.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저자녀 시계를 제공한다. 2번 항생제를 복용하게 한다. 3번 평평한 흙길에서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4번 관절염 부위에 지속적으로 부목을 대어준다. 5번 뼈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 소량의 음주를 하게 한다. 정답 뭘까요? 퇴행성 관절염 하면은요. 보통 여러분 수영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평평한 흙길에서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요게 답입니다. 왜? 다른 보기 답이 없어요. 평평한 흙길이라는 거는 바닥에 푹신푹신한 쿠션이 있다는 거죠. 걷기 운동은 퇴행성 관절염이든 둘 다 공통으로 좋다. 하지만 골다공증 하면은 걷기가 좋고 퇴행성 관절염은 수영이 좋다. 굵게는 그렇게 갑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1번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 2번 주기적으로 냉요법을 한다. 3번 혈전 예방 약물을 복용한다. 4번 자외선을 차단한다. 5번 저체중 상태를 유지한다. 정답 뭘까요?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다 그랬어요.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에는요. 수영이 좋았죠? 왜? 골다공증은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을 부하하는 운동이 필요하니까 걷는 게 좋다. 체중을 내 몸이 부하받아가지고 이 골밀도를 좀 튼튼하게 한다. 이 얘기입니다.
햇볕 받으면 비타민 D도 생성되죠. 전립선, 비대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성생활을 금한다. 2번 소변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맥주를 마신다. 3번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4번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다. 5번 약화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정답 뭘까요? 3번입니다.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전립선 비대증이 뭐예요? 전립선이 커져가지고 요도를 압박해서 요도가 좁아져가지고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거예요. 남성 호르몬이 조금 나와서 결국은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생긴다. 도뇨관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이게 답입니다. 대상자의 피부계 변화가 다음과 같을 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번 손등에 노인성 반점이 생겼다. 2번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3번 얼굴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졌다. 4번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이 있다. 5번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 어떨 때 보고해야 될까요? 문제가 있을 때 보고하죠? 정답이요. 4번입니다. 발적 빨갛고요. 가려움증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거죠. 나머지 반점 생기고 주름 생기고 탄력 떨어지고 머리카락 가늘어지는 거는 노화의 정상적인 증상이라는 거. 선망 대상자의 진압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낮에 커튼을 쳐 어둡게 한다. 2번 새 친구를 사귀게 한다. 3번 가족의 방문을 제한한다. 4번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5번 밤에 창문을 열어둔다. 정답은 뭘까요? 4번이죠.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왜? 항상 현실을 알려줘야 돼요. 현재 상황을 알려줘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보호사 규호보입니다. 12시니까 점심 먹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 장소, 사람을 인지시킨다.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눈물의 양이 많아진다. 2번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 3번 동공의 지름이 증가한다. 4번 빛에 순응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5번 가까이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기 쉬워진다. 정답은요? 2번이죠. 각막 반사가 저하됩니다. 눈물량 적어져서 건조해지죠. 동공지름이 축소돼요. 그래서 빛을 못 받아들이니까 밝은 걸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수정체 황화 현상도 나타난다. 파남보 색깔 구분이 어렵죠?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단기 기억력이 향상된다. 2번 물어보는 말에 적절하게 대답한다. 3번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4번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난다. 5번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쉽게 알아챈다. 정답은요?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입니다. 우울증은요, 밥을 막 폭식하거나 굶거나 식욕과 체중의 변화가 나타나죠. 머리가 아프고 소화불량이 됩니다. 신체 증상을 호소하고요.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원인이 되어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감이 나타나는 질환은 헬리코박터균 하면 뭐죠? 위궤양입니다, 여러분. 요런 거는 그냥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보기 볼 것도 없습니다. 위궤양 하면은요, 위에 궤양이 생기는 거예요.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감염입니다. 위궤양 대상자는요, 금연하게 해야 돼요. 영양문제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1번 인지기능이 저하된 대상자, 2번 배변활동이 양호한 대상자, 3번 사회활동이 활발한 대상자, 4번 잇몸에 맞는 의치를 낀 대상자, 5번 시력 교정용 안경을 쓴 대상자. 정답 뭐죠? 1번이죠. 나머지 2, 3, 4, 5는요. 다 정상적이에요. 근데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다고 한다면 먹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노인은요. 포만감을 일찍 느끼나요? 늦게 느끼나요? 포만감은 일찍 느껴요. 복부 백만감과 식욕 부진이 생긴다. 포만감이 지연된다. 이런 보기 나오죠? 그럼 틀린 거예요. 노화에 따른 여성 노인의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난소 크기 감소, 2번 성교시 통증 감소, 3번 질의 길이 증가, 4번 질벽의 두께 증가, 5번 에스트로겐 분비 증가. 정답 뭘까요? 1번이죠. 난소 크기 감소. 난소 크기 감소하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분비도 감소합니다. 피부 건조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꼭 끼는 옷을 입게 한다. 2번 뜨거운 물로 목욕하게 한다. 3번 목욕 후 물기를 두드려 말려준다. 4번 겨울철에는 제습기를 사용하게 한다. 5번 샤워를 자주 하여 피부 각질을 없앤다. 정답 뭐죠? 3번 목욕 후 물기를 두드려 말려준다. 또는 샤워 후 물기가 남아있다면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준다.
노화에 따른 청각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고막이 얇아진다. 2번 이관이 좁아진다. 3번 외이도가 습해진다. 4번 평형 감각이 향상된다. 5번 귓바퀴의 연골이 위축된다. 정답 뭘까요? 이 문제 조금 난이도 있죠? 정답 이관이 좁아진다. 귓바퀴는 커지나요? 작아지나요? 귓바퀴는 또 커져요. 귓바퀴가 커지고 늘어진다. 요것도 국시 나왔죠? 이관은 좁아집니다. 이관이 내측으로 위축되어 좁아진다. 이관이 뭐예요? 코 깊숙한 부분에서 귀하고 코를 연결하고 귀 속에 압력을 조절해가지고 귀 속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좁아지니까 노폐물 배출이 안 되겠죠? 인슐린 주사를 맞고 식사를 하지 않은 당뇨병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은땀, 2번 포만감, 3번 소화불량, 4번 체온 상승, 5번 소변량의 증가. 뭘까요? 정답 1번이죠. 저혈당 증세가 온다 이것입니다. 저혈당 증세는요. 식은땀이 나고요. 머리가 아프고요. 배고프고 시야가 몽롱해집니다. 당뇨병 대상자 가장 중요한 거는요.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 다음 다식 다갈 다뇨이다. 발기부전이 올 수 있다.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이 정도입니다. 선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식이 명료하다. 2번 주의력이 감소한다. 3번 회복이 불가능하다. 4번 수면 양상이 일정하다. 5번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정답 뭐죠? 선망하면은 급격하게 발생한다 그랬어요. 2번이죠. 주의력이 감소합니다. 급격하게 발생해서 진압력 장애 증세를 보인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내가 누군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현실을 알려주고 현재 상황을 알려줘야 됩니다.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죠. 하지만 대체로 회복이 됩니다.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인대의 탄력 감소, 2번 허리의 피하지방 감소, 3번 뼈의 질량 증가, 4번 추간판 두께 증가, 5번 근육의 긴장도 증가. 정답 뭘까요? 1번이죠. 다 나빠져요. 인대의 탄력 감소됩니다. 추간판이 얇아져요. 추간판은 디스크고요. 또 운동 능력도 감소되고 균형 능력, 조정 능력 다 떨어져서 잘 넘어지죠. 뼈의 질량도 감소되겠죠. 다 쪼그라드니까요. 인대의 탄력도 감소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단백뇨가 있다. 2번 소변 줄기가 굵다. 3번 배뇨 후 잔뇨감이 있다. 4번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5번 요일을 느끼지 못한다. 정답 뭘까요? 3번 배뇨 후 잔뇨감이 있다 이겁니다.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죠. 요도가 좁아지니까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죠.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나타나요. 소변을 싸도 시원하지가 않다 이겁니다. 소변이 안 나오니까 힘을 줘야 되고요. 도뇨관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밤에 자주 깨죠. 배뇨 후에도 시원하지가 않다. 배뇨 후 잔뇨감이 있다. 노화에 따른 피부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표피가 두꺼워진다. 2번 손발톱이 두꺼워진다. 3번 머리카락이 굵어진다. 4번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증가한다. 5번 모근의 멜라닌 생성이 증가한다. 정답 뭐죠? 2번입니다. 다 뭐 얇아지고 쪼그라드는데 손발톱은 또 굉장히 딱딱해져요. 그쵸? 그래서 좀 따뜻한 물에 불려가지고 깎아줘야 되잖아요. 입과 뺨에는 털이 증가해요. 필요가 없죠? 피하 지방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주름이 자글자글하죠? 멜라닌 세포가 감소해서 흰머리가 나오죠.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결막이 얇아진다. 2번 수정체가 투명해진다. 3번 눈물의 양이 증가한다. 4번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5번 동공의 지름이 커진다. 정답은요? 1번이죠. 결막이 얇아집니다. 같은 계열색을 구별 못하는 거 수정체 황화 현상이에요. 파, 남, 모 색깔 구분이 어렵죠. 눈부심이 증가해요. 눈물 양은 감소해서 건조하죠. 동공 지름 축소로 빛을 못 받아들이니까 밝은 걸 좋아합니다.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맨발로 운동화를 신게 한다. 2번 발톱은 일자로 자르게 한다. 3번 뜨거운 물로 발을 자주 씻게 한다. 4번 운동량이 많은 날은 인슐린 투여량을 늘리게 한다. 5번 공복에 운동할 때는 혈당 강화제를 갖고 다니게 한다. 정답은요?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손톱은 둥글게 잘라도 괜찮다. 이거는 정말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맨날 국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 다음 다식 다갈 단요죠. 밥 먹고 30분에서 1시간이 있다가 운동해라. 발기부전이 올 수 있다.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 1회 기본 접종 후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 접종. 우리 10년마다 파디하자고. 여러분 딱 나오죠? 파디,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정답은요? 2번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파디가 아니라 디파로 나오셔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디프테리아, 파상풍 순서 바뀌면 또 여러분 또 뭐 이거 어디서 본 거 없는데 또 이러신단 말이죠. 진짜.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선모운동 감소, 2번 기관지 내 분비물 감소, 3번 폐활량 증가, 4번 기침 반사 증가, 5번 호흡근의 근력 증가. 정답은요? 1번입니다. 선모 운동이 감소해요. 기침 반사는 저하되죠? 선모 운동이 감소해서 유해물질 차단 필터 기능이 감소됩니다. 만성 기관지염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심호흡을 제한한다, 2번 음식을 뜨겁게 하여 제공한다, 3번 창문을 열어 찬 공기로 환기한다, 4번 호흡곤란 시 앙하의 자세를 취하게 한다, 5번 처방대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정답 뭘까요? 만성 기관지염은요, 기관지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어서 호흡이 곤란한 거예요.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해서 기관지를 열어줍니다. 숨쉬기 편안하게요. 심호흡과 기침을 해서 기관지 내 가래를 배출하죠. 공기청정기 사용하거나 금연하는 것도 좋아요.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기초대사량 증가, 2번 갑상샘 호르몬 증가, 3번 뇌하수체 크기 증가, 4번 인슐린 민감성 감소, 5번 공복시 혈당 수치 감소. 정답은 인민감! 인슐린 민감성 감소, 인민감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에요. 이게 민감해야 되는데 민감하지 못하니까 혈당을 못 떨어뜨려 주니까 당뇨병 생기겠죠? 갑상샘 호르몬 분비량도 감소되고 기초대사율이 감소돼서 옛날보다 뭐 많이 먹은 것도 없는데 자꾸 살이 쪄요. 그쵸? 손해가 손상되어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번 기억력이 저하된다, 2번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 3번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4번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5번 시야의 한쪽 귀퉁이가 어둡게 보인다. 정답 뭘죠? 3번입니다. 손해가 손상됐다 하면은요, 몸의 균형 감각을 상실하죠. 운동 실추증 중요합니다. 손해에 뇌졸중이 발생하면은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 하고 물건을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서 샤워하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욕조에서 차라리 목욕시킨다. 그것까지 국가고시에서 원하고 있죠. 뇌졸중의 증상은요, 일단 발음이 안 나오고 말이 잘 안 나옵니다. 한쪽이 마비되는 느낌이 와요. 말이 잘 안 나오니까 언어장애라고 표현하고요. 어지럽고 좌우가 잘 대칭이 안 맞고 똑바로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응급실 가잖아요. 이거 몇 개예요? 이렇게 손가락을 의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일자로 걸어보세요. 이런단 말이죠. 발음해보세요. 하는데 말이 잘 안 나온다. 관상동맥이 좁아져 심장의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번 두통, 2번 흉통, 3번 요통, 4번 신경통, 5번 하복부 통증. 요거 여러분 좀 어려워하실 수 있죠? 정답 뭘까요? 흉통입니다. 가슴에 통증이 있다 이거예요. 관상동맥은요, 심장에 붙어있는 동맥이에요. 그래서 보통 협심증 환자들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게 바로 흉통입니다. 요 문제는 조금 글쎄요, 어렵다고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또 아니에요. 동맥경화증도 흉통이 있습니다. 동맥경화증이 뭐죠? 지방이 끼고 콜레스테롤을 껴가지고 그 동맥이 경화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피가 안 통하니까 가슴에 통증이 있고 압박감이 있다. 조이는 듯한 느낌이 있다. 동맥경화증과 협심증이 흉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자외선 차단, 2번 저체중 유지, 3번 체중 부하 운동 제한, 4번 항혈전제 장기 복용, 5번 비타민 D 함유 음식 섭취. 정답 뭘까요? 골다공증 비타민 D 함유 음식을 섭취해라. 햇볕 받으면 비타민 D 생긴다 그랬잖아요. 골다공증은요, 체중 부하 운동을 해라. 왜?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운동이 좋으니까. 걷기 운동이 좋다 했어요. 당뇨병 대상자의 운동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고강도에서 저강도로 운동한다,
2번 밥을 먹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을 시작한다. 3번 혈당이 300 이상이면 운동 강도를 높인다. 4번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운동을 제한한다. 5번 안정시 심박동수의 3배가 될 정도의 강도로 운동한다. 정답 뭘까요? 2번이죠. 밥 먹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그때부터 혈당이 올라가니까 운동을 시작한다 되겠습니다.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설사하면은 물 마시게 한다. 섬유질 많이 안 먹인다. 이거죠. 1번 산책을 하게 한다. 2번 유제품을 제공한다. 3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번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 5번 설사가 멈춘 후에도 지사제를 먹게 한다. 정답 뭘까요? 4번이죠. 섬유소 많은 거 먹으면 더 자꾸 싸잖아요. 설사는 설사를 못하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합니다. 만성기관지염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 힘든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한다. 2번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3번 실내를 차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4번 방향제를 뿌려 실내 공기를 정화한다. 5번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게 한다. 정답은요? 1번이죠.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해서 숨을 쉬는 걸 도와줘야겠어요. 자세는요. 상체를 올려야 됩니다. 만성기관지염은요. 만성적인 기관지의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서 숨쉬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수분 섭취 제한이 필요한 대상자는 1번 폐렴 대상자, 2번 당뇨병 대상자, 3번 방광염 대상자, 4번 심부전 대상자, 5번 기관지염 대상자. 정답은 4번이죠.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 간심신갑부 기억하시죠? 간, 간경화, 심부전, 신장이 부전의 신부전,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 간심신갑부는요, 수분 제한이 필요한 질병입니다. 여기서 간심신갑부에 신밖에 없어요. 초성만 암기해도 바로 답 나온다. 노인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증상이 좋아지면 처방약 복용을 중단한다. 2번 약 처방이 변경되면 변경된 처방약을 복용한다. 3번 약물 복용을 잊은 경우 2배 용량을 한꺼번에 복용한다. 4번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도 처방대로 계속 복용한다. 5번 약이 없으면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한다. 정답은요? 2번이죠. 약 처방이 변경되면 변경한 약을 복용하고 과거 약은 안 먹습니다. 약물 복용 잊어버렸다고 따블로 먹지 않아요. 욕창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1번 걷기를 즐기는 과체중 대상자, 2번 지팡이를 짚고 걷는 파킨슨병 대상자, 3번 체중 부하 운동이 어려운 관절염 대상자, 4번 체위 변경이 어려운 척수장애 대상자, 5번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산책하는 편마비 대상자. 정답 뭐죠? 다 불편하긴 불편한데 일단 욕창하면은요 체위 변경과 연결하셔야 돼요. 4번이죠. 체위 변경이 어려운 척수장애 대상자. 체위가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살이 너무 압력을 받아서 욕창이 생깁니다. 여러분 뭐 의자에 앉아서 1시간 2시간 안 일어나고 공부해 보신 적 있어요? 엉덩이가 베겨요. 저 무슨 방석 깔고 앉았었는데 거기 방석에 있는 그 지퍼 꼬다리 있죠? 그거 10분만 눌려도 엉덩이가 얼마나 아픈지 말도 못해요. 그런데 몇 시간을 그렇게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욕창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거 튀어나온 거 이런 거 정말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살이 금방 상해버리니까요.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방접종 문제입니다. 1번 폐렴 구균은 매년 1회 접종한다. 2번 인플루엔자는 매년 2회 접종한다. 3번 백일에는 10년마다 접종한다. 4번 파상풍은 1회 접종했다면 10년마다 추가로 접종한다. 5번 대상포진은 과거의 홍역을 알았다면 접종할 필요가 없다. 정답 뭘까요, 여러분? 이 문제 어려우신가요? 4번입니다. 파상풍은요, 우리 10년마다 바디하자고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요, 10년마다 추가 접종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정확히 아시면요, 다른 보기 몰라도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인플루엔자 매년 맞는다. 폐렴 구균은요, 한 번만 맞으면 돼요. 또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 대상포진. 대상포진과 폐렴 구균은요, 65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만 맞으면 된다 이거예요. 대상포진은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 발생한다 했습니다.
노화로 인한 수면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수면량이 증가한다. 2번 깊은 수면을 취한다. 3번 취침 중 각성 시간이 감소한다. 4번 낮 시간 동안 졸음이 감소한다. 5번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정답 5번이죠.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저 노화됐나요? 저는 예전부터 잠들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정말 눕기만 하면 코 고는 사람 너무 부러웠는데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면 중에 자주 깹니다.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노화의 수면 상태죠. 그러면 낮에 졸리니까 낮에 자꾸 낮잠 자겠죠. 그럼 밤에 다시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 낮잠을 자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대상자에게 손의 손상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손에 뭐라 그랬어요? 운동실조증이 온다?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균형 못 잡는다? 이거였어요. 1번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 2번 인지기능의 저하가 나타난다. 3번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4번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5번 자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손해 하면은요 균형 못 잡는다. 정답 5번입니다. 아시겠죠?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다. 2번 고막의 소리 전달 능력이 증가한다. 3번 같은 계열의 여러 색을 잘 구별한다. 4번 노인성 난청이 발생하여 고음을 잘 들을 수 있다. 5번 동공 지름 감소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 밝은 곳을 좋아한다. 정답요? 5번이에요. 다 기능이 나빠진다 이거잖아요. 민감성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전달 능력 떨어지고 색 구별도 못하고 소리도 잘 못 듣는다. 눈부심이 증가한다. 그래서 밝은 곳을 좋아하고요. 수정체 황화 현상으로 파남보를 구분을 못해요. 동공주름이 축소돼요. 눈물도 감소돼서 건조하죠. 빛에 순응하는 속도도 느려진다. 겨울철에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실외 운동을 권장한다. 2번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한다. 3번 따뜻한 곳에서 바로 차가운 곳으로 나간다. 4번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에 아침 운동을 권장한다. 5번 장갑, 모자, 목도리는 운동에 방해가 되므로 착용하지 않는다. 정답 뭐죠? 2번입니다.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한다. 갑자기 추운 데로 나가면 혈관이 수축해요. 그래서 뇌졸중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뜻할 때 움직인다 이겁니다. 나갈 때는 최대한 무장을 하고 나가야 돼요. 핫팩, 방한복, 모자, 마스크, 목도리 다 할 수 있는 거 해야 됩니다. 실내 운동을 권장해야겠죠? 노인에게 권장되는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번 간헐적으로 단식을 한다. 3번 단순당이 많은 음식을 선택하여 섭취한다. 4번 1일 에너지 필요량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한다. 5번 고기, 생선, 달걀, 콩 중에 하나 이상을 매일 섭취한다. 정답 뭘까요? 5번이죠? 고기, 생선, 달걀, 콩,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매일 매 끼마다 먹으라고 있어요. 이게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수분 섭취 제한을 왜 하나요? 그쵸? 금기가 아니라면 물은 충분히 마시게 한다. 노인의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준비 운동을 생략하고 본 운동을 시작한다. 2번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는 운동을 한다. 3번 개인의 능력보다 높은 수준의 운동을 한다. 4번 최대 운동 능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 5번 낮은 강도로 운동을 시작하고 상태를 보면서 점차 강도를 높인다. 정답 뭐죠? 스텝 바이 스텝. 낮은 강도에서 점점 강도를 높여준다. 이게 답입니다. 항상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해야 근육 손상이 방지되죠. 중간중간에 충분히 휴식 시간을 가져야 돼요.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 운동은요,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해야지 과하게 하면 좋지가 않다.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은 간, 심, 신, 갑부. 요거 5글자 암기하신 분은 그냥 답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간, 심, 신. 갑부할 때 신 어디 있습니까? 4번이죠. 신부전증. 이렇게 바로 답 찾으시면 됩니다. 간, 간경화. 심, 심부전, 심장입니다. 심장. 그 다음에 신, 신장부전. 갑,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 부신 기능 저하증. 노화로 인한 수면 양상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아침잠이 많아진다. 2번 잠들면 깨기가 힘들다. 3번 수면 시간이 늘어난다. 4번 낮 시간 동안 자주 존다. 5번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다. 정답 뭐죠? 4번이죠. 낮 시간에 자주 졸아요. 밤에는 잠을 안 자죠. 아침잠이 없습니다. 노인분들 아침잠이 없죠. 한번 잠들면 깨기가 힘든 게 아니라 그냥 바로바로 깨버립니다. 수면 중에 자주 깬다.
복합성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분을 제한한다. 2번 기침을 하게 한다. 3번 변비를 예방하게 한다. 4번 매일 줄넘기를 하게 한다. 5번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정답 뭘까요? 3번 변비를 예방하게 한다 입니다. 복합성 요실금, 복압, 배에 압력이 찼다 이거예요. 복부의 압력이 증가해서 소변이 그냥 찔끔찔끔 나오는 겁니다. 살 빼야겠죠? 체중 조절한다, 비만 관리한다. 기침, 웃음, 재채기, 달리기, 줄넘기 할 때 오줌 찔끔 나와요. 배뇨 훈련해야겠죠? 충분하게 수분 섭취해야 돼요. 수분 섭취는 권장한다. 변비를 예방한다. 체중 조절한다. 배뇨 후에 아랫배를 눌러줘서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 입맛이 없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혼자서 조용히 식사하게 한다. 2번 가벼운 운동을 한 후 식사하게 한다. 3번 감칠맛 나는 단 음식 위주로 제공한다. 4번 비슷한 색깔의 여러 가지 반찬을 제공한다. 5번 반찬을 모두 잘게 썰어 먹기 좋게 제공한다. 정답 뭘까요? 2번입니다. 밥맛 없다고 하면은 움직여라 봐봐. 네가 노동을 해봐라. 얼마나 입맛이 좋아지나. 사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나요? 가벼운 운동을 한 후 식사를 하면 밥맛이 좋아집니다. 입맛이 없는 대상자 또는 식욕을 돋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식초나 소스로 무침을 한다. 이런 게 또 국가고시에 나와요.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 식초나 소스로 무침을 해? 그냥 뭐 침이 좀 나오잖아요. 안 그래도 좀 먹음직스럽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가 대상자의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기름기가 많은 그릇부터 설거지한다. 반대죠. 2번 뜨거운 요리그릇은 찬물에 담가시킨다. 쨍그랑 깨지겠죠. 3번 씻은 식기는 젖은 행주로 물기를 닦는다. 아이고 더러워. 4번 그물형 수세미보다 스펀지형 수세미를 사용한다. 그물형이 좋다고 했어요. 5번 밀폐 용기에 냄새는 뜨거운 물을 붓고 녹차티백을 넣어 탈취한다. 요거 정답입니다. 냄새 나는 거 녹차티백 2-3개 넣어가지고서는 냄새를 빼라고 했어요. 그죠? 하루 정도 두었다가 닦는다. 기름기 많은 그릇은요. 휴지로 기름기 제거한 후에 설거지하는 게 좋죠? 설거지 순서는요. 요리컵, 그 다음에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그 다음에 국그릇, 그 다음에 반찬그릇, 맨 마지막에 기름 많은 프라이팬 이 정도였어요. 다음 그림에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이거 뭐예요? 짜라는 소리죠. 약하게 짜래요. 1번 손으로 약하게 짬, 2번 약한 햇볕에 말림, 3번 다림질을 약한 온도로 함, 4번 드라이 클리닝을 약하게 함, 5번 염소계 표백제를 적게 사용함. 정답은요? 약하게 짜라 이겁니다. 손으로 약하게 짬 또는요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짜라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해요.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거실 출입문에 문턱을 설치한다. 2번 다리 간격이 좁은 식탁을 사용한다. 3번 몸이 충분히 잠기도록 깊은 욕조를 선택한다. 4번 열고 닫기 편하도록 둥근형 문고리를 설치한다. 5번 현관 조명은 현관 밖과 발밑을 비출 수 있게 설치한다. 정답 뭘까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5번 현관 조명은 현관의 밖과 발밑을 비출 수 있게 설치한다 이겁니다. 문턱은 다 없애는 게 발에 걸리는 게 없으니까 좋겠죠. 식탁은요. 휠체어에 앉아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간격을 고려해야겠죠. 문고리는 막대형이 좋다.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한다. 2번 동일한 업무를 재요청할 때는 스스로 하게 한다. 3번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준비할 자료나 경비를 점검한다. 4번 업무 대행에 불만족하면 다른 요양보호사를 연계해준다. 5번 서류 발급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요양보호사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정답은요? 3번이죠. 외출 목적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외출 준비해야겠죠. 구체적인 외출 계획을 세웁니다. 소지품 점검하고요. 갔다 와서는요. 외출 동행이 만족스러웠는지 확인해야겠어요. 흡연과 금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흡연은 중독성이 없다. 2번 금연 시기를 놓치면 금연 효과가 없다. 3번 일시적 금연은 폐 기능을 악화시킨다. 4번 간접 흡연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5번 금연 시 혈중 일산화탄소 수치가 증가한다. 정답 뭘까요? 4번이죠. 우리 간접 흡연 나쁜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담배를 끊었다고 해서 나빠지는 건 없습니다. 담배를 아무리 많이 피웠어도 금연하면 무조건 좋아진다. 이게 답이에요. 금연하면 건강 증진된다. 잠깐만 끊어도 손상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심혈관계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혈중의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이런 것들이 다 답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년 1회 권장되는 예방접종은 뭐죠? 여러분? 매년 맞는 거? 독감주사 아닙니까? 그쵸? 독감이 뭐예요? 인플루엔자예요. 1번 파상풍, 2번 백일해, 3번 대상포진, 4번 폐렴구균, 5번 인플루엔자. 매년 맞는다 하면은 그냥 무조건 독감, 인플루엔자입니다. 65세 이상 무료잖아요. 방광염 대상자에게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염증이 있으면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1번 혈액의 점도를 높이기 위해, 2번 전신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 3번 말초 저항을 증가시키기 위해, 4번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5번 염증 유발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 정답 뭐죠? 5번입니다. 물 많이 드세요. 왜? 물 먹고 오줌으로 나쁜 거 나가라 이거예요. 염증 유발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염증성 질환들 있잖아요. 요로 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이런 것들은 물을 많이 먹고 염증을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대해 대상자에게 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 폐렴구균은 1회 접종해야 합니다. 2번 파상풍은 3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3번 백일에는 10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4번 대상포진은 매년 1회 접종해야 합니다. 5번 인플루엔자는 1년에 2회 접종해야 합니다. 이거 뭐 필요한 거예요? 우리 10년마다 바디하자고 그거 하고요. 폐렴구균, 대상포진 65세 이상은 한 번씩만 맞아라 이거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독감, 인플루엔자는요 매년 맞아라 이거죠.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폐렴구균 1회 접종해야 합니다. 이게 좀 억양이 이상해도 이게 맞는 거예요. 그쵸? 파상풍은요 우리 10년마다 바디하자고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맞습니다. 백일에는 10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10년마다 아니었어? 1차 접종은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을 접종을 하는데 그 이후 백일에는 추가 접종이 없어요. 10년마다 맞아야 되는 것은 파상풍과 디프테리아고 백일에도 그냥 한 번만 맞으면 끝나나 봐요. 밤에 잠이 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주 깨는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저녁에 과식하지 않게 한다. 2번 초저녁부터 잠자리에 들게 한다. 3번 밤에 땀 흘리는 운동을 하게 한다. 4번 저녁 식사 후 따뜻한 홍차를 제공한다. 5번 취침 전에 집중할 수 있는 놀이를 함께 한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저녁에 과식하면은요. 이거 소화시키느냐고 몸이 힘들어서 잠을 잘 못 자요. 숙면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야겠죠? 늦게까지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면 잠이 더 안 와요. 낮잠을 피하고 저녁에 과식하지 않게 합니다.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관절의 뻣뻣함 감소, 2번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3번 폐조직의 탄력성 증가, 4번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5번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정답 뭐죠? 2번입니다.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몸이 안 따라주니까 운동하기 싫어요. 다칠까봐 운동하기 싫어요. 아시겠죠? 낙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균형 능력, 조정 능력 떨어지니까 몸이 안 따라주니까 안 한다 이겁니다. 약물 복용과 관련된 노인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약물의 효과가 즉시 나타난다. 2번 위산 분비의 변화로 약물 흡수가 빠르다. 3번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 4번 약물이 순환 혈류 내에 남아있지 않고 빠르게 배출된다. 5번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을 견디려는 성향이 강하다. 정답 뭘까요? 3번입니다.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 혈압약은 기본으로 거의 다 먹어요. 당뇨약도 드시는 분 있죠. 당뇨약 드시는 분은 또 고지혈증 약도 먹게 됩니다. 이렇게 도미노처럼 자꾸만 질병이 생겨요. 그래서 만성적인 질병이죠. 완치가 없어요. 그냥 관리하면서 죽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대상자의 성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부전을 유발한다. 2번 항고혈압제 복용은 성적 욕구를 높인다. 3번 유방절제술은 성기능의 변화를 초래한다. 4번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지연을 유발한다. 5번 뇌졸중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성생활을 금한다. 정답 뭐죠? 4번입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지연을 유발한다. 술 먹으면 발기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쵸? 당뇨병에 있는 노인은 발기부전을 경험할 수가 있다. 성생활로 뇌졸중이 악화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좀 특이하지 않나요? 그쵸?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어 현기증을 호소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온수로 목욕하게 한다. 2번 지방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3번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4번 따뜻한 물수건을 머리에 대준다. 5번 실외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게 한다. 여름철입니다. 정답 뭘까요? 3번이죠. 지금 더위 먹었어요. 시원한 물 천천히 마시는 게 가장 좋겠죠? 시원한 장소에서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마신다. 물은 여름에 평소보다 자주 마신다. 왜? 탈수할 수 있으니까. 옷은 좀 시원하게 또 책이 넓은 모자를 쓰고 물도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마신다 이겁니다. 노인에게 약물 중독의 위험이 증가하는 이유는 1번 대장의 운동성 증가, 2번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3번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 증가, 4번 신장의 배설 능력 감소, 5번 폐 조직의 탄력성 감소. 정답 뭘까요? 약물 중독의 위험이 증가하는 이유는 몸에서 안 빠져나가니까 중독이 되겠죠? 4번입니다. 신장의 배설 능력 감소.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죠? 약물이 안 빠져나가요. 축적되니까 약물 중독 위험이 증가한다. 신장의 혈류량이 감소한다. 이게 바로 약물 중독의 위험을 높이는 신체적인 변화예요.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결핵은 10년마다 1회에 접종한다. 2번 대상포진은 매년 1회 접종한다. 3번 파상풍은 5년마다 1회 접종한다. 4번 인플루엔자는 3년마다 1회 접종한다. 5번 폐렴구균은 65세 이후 1회 접종한다. 맨날 나오는 문제죠? 정답 5번입니다. 폐렴구균은 한 번만 맞아라. 우리 10년마다 파디하자고. 파상풍은 10년마다 맞는다. 디프테리아 10년마다 맞는다. 이것만 알아도 벌써 보기가 몇 개가 제껴지잖아요. 인플루엔자 독감은요? 매년 맞는다 그랬어요. 도파민 부족 하면 여러분 딱 사실 파킨슨 나와야 됩니다. 도파민 부족으로 동작이 느려지고 안정시에 떨림이 발생하는 질병은 파킨슨이에요. 파킨슨. 사실 보기를 볼 것도 없습니다. 도파민이 부족하다, 도파민 분비 장애로 발생한다 하면은 파킨슨이에요. 동작이 굼뜨고 느려지고요. 이게 늙어서 그런 건지 파킨슨인지 정말 잘 모르거든요. 주의 깊게 관찰해 줘야겠죠. 손을 심하게 떠는 대상자에게는요, 알약을 입안에 넣어준다까지가 요양보호사에서 원하는 답이에요. 뇌졸중으로 오른쪽 뇌가 손상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항상 반대, 크로스로 마비가 온다 했어요. 오른쪽 뇌가 손상됐다. 답은요, 왼쪽이 어쩌고 됐다. 이게 답이죠. 1번 왼쪽 팔의 소양증, 2번 왼쪽 다리의 마비, 3번 양쪽 손의 떨림, 4번 오른쪽 팔의 감각 저하, 5번 오른쪽 다리의 얼얼한 느낌. 답이 왼쪽이어야 되니까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소양증은 간지러운 거죠. 왼쪽 팔의 소양증일까요? 왼쪽 팔의 마비일까요? 정답 2번 왼쪽 팔의 마비겠죠? 뇌졸중은 발음이 부정확하고요. 또 연하곤란, 의식장애, 어지러움증, 좌우 비대칭, 균형 감각 상실 등이 있다 이겁니다. 좌측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힌 뇌졸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오심을 동반한 위출혈, 2번 선모운동 감소로 인한 기침, 3번 근육 경직, 안정시의 떨림, 4번 수분 정체로 인한 전신의 부종, 5번 말을 잘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함. 정답 뭐예요 여러분? 뇌졸중 하면은요 말을 못한다 이겁니다. 정답 5번이죠. 말 못한다, 균형 못 잡는다, 일자로 못 걷는다, 어지럽다, 마비 증상이 있다. 이게 바로 뇌졸중의 증상입니다.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